자, 그럼 수학 숙제를 시작해볼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하지? 이젠 책꽂이에 빈자리가 없는데. 안 되겠다. 엄마! 간단히 해결됐군. 이건 밑에 놓고. 자, 그럼 수학 숙제를 시작해볼까? 잠깐만. 내 수학 노트. 겨우 찾았네. 자, 이젠 진짜 수학 숙제를 시작해볼까? 어? 수학 프린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아니, 여기? 여기도 아니고. 어? 이건 과학 프린트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숙제 다 못해가서 수행평가 점수 깎였어요. 저런, 정말 속상했겠네요. 이게 다 제 방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물건은 많은데 넣어둘 데가 없으니까 정리도 잘 안 된다고요. 무슨 그런 아마추어 같은 말을? 진짜 정리의 달인은 작은 공간에서도 모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정리달인이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효과적인 공간 정리 순서와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업, 정리 기본 원칙. 사실 정리의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물건은 잘 분류해서 정돈하면 되거든요. 그게 말처럼 쉽나요, 뭐? 뭘 버리고 뭐가 필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방법을 배워보세요. 복잡한 대통령 집무실을 정리할 때 썼던 방법인데 간단해서 신동군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선 방바닥을 4개의 공간으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각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버려야 할 것들을 놓는 공간,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들을 놓는 공간, 여기는 지금 처리해야 할 것들을 놓는 공간, 여기는 그 나머지 물건을 놓는 공간. 이렇게요. 버려야 할 건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군에게 필요 없는 건 모두 해당돼요.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놔뒀지만 한 번도 사용 안 하게 되는 물건들이 되겠죠? 공간을 나눴으니 이젠 신동군의 물건들을 적절한 공간에 놓아보세요. 이때 주의사항! 한 번 분류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또 신동군의 모든 물건은 4공간 중 무조건 한 곳에 놓여져야 돼요.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자, 지금부터 직접 해볼까요? 다 했어요. 꼼꼼하게 잘 나눴네요. 이 중에서 지금 처리해야 할 것들을 바로 해버리세요. 교복은 옷장에 걸고 양말은 빨래통에 넣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남아있는 물건들이 바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에요. 여기까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물건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4단계에 맞춰 차근차근 해보세요. 일단 버리고, 용도에 맞게 나누고, 물건마다 제자리를 정한 다음 정기적으로 물건들을 체크해보면 되죠. 그중 첫 번째 단계, 버리기는 정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없애야 공간이 넉넉해질 테니까요. 마술사 같은 정리달인의 비법이 바로 이거였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건이 신동군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신동군이 나눠 놓은 걸 볼까요? 어때요? 이건 모두 필요 없는 것들인가요? 네,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요. 잠깐!
무조건 쓰레기로 취급해선 안 돼요. 신동군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동군이 사은품으로 받은 열쇠고리 같은 거요. 이런 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들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세요. 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럴 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좋은 방법인데요. 불필요한 물건을 처음부터 안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뭔데요? 물건 살 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물건이 많아질수록 잡동사니와 치울 것 많아지고 공간은 줄어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동군에게 필요한 물건들만 남았네요. 그러네요. 와, 정말 신기해요. 드디어 정리의 두 번째 단계. 분류로 넘어갈 차례예요. 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물건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책꽂이 칸을 학교 교재, 보충 교재, 참고 교재 칸으로 나눈다든지 프린트 모으는 파일을 과목마다 다른 색으로 정하는 거죠. 이때 파일 위에 라벨을 붙인 뒤 과목 이름을 써놓으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좋은 생각 같아요. 자, 이제 정리의 세 번째 단계. 제자리로 넘어가 볼까요? 신동군의 물건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정해주세요. 이때 물건의 자리는 신동군이 쓰기 가장 편한 위치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건을 쓴 다음엔 미루지 말고 바로 제자리에 넣어둬야 효과적이죠. 그렇게 하면 몰아서 정리할 필요도 없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새로운 물건이 생기거나 버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 정기적으로 신동군의 물건들을 체크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정리 상태를 둘러보는 날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매일 밤 5분 동안 프린트 정리하기 또는 매주 일요일에 책가방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요.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너무 잘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신동군이 정한 날짜를 적어서 벽에 붙여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거나 달력에 표시해도 좋고요. 전 휴대폰을 이용해야겠어요. 두 번째 수업. 공간 정리 비법. 이제 신동군의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겠죠? 버리는 건 자신 있는데 분류랑 제자리 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책상 정리는 너무 까마득해요. 그렇다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게요. 정리할 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되도록 간단하게 책상 위의 물건은 최소한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책상 위엔 책꽂이, 스탠드, 연필꽂이, 메모지 정도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책꽂이엔 되도록 교과서와 참고서만 놓으세요. 연필꽂이엔 자주 쓰는 필기 도구들만 담아놓고요. 스탠드랑 메모지는 왜 필요해요? 전기 스탠드는 눈을 보호해주죠. 메모지는 급히 적을 게 생겼을 때 유용하고요. 또 책상 한켠에 정리 바구니를 놓으면 어디 둬야 할지 정하지 못한 물건들을 담아둘 수 있어요. 서랍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 서랍은 항상 물건들이 뒤죽박죽 돼서 잘 열리지도 않아요. 서랍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일단 서랍을 비운 뒤 필요 없는 물건들부터 처리하세요. 서랍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 추려졌으면 서랍 안을 칸막이해서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각 공간마다 그 안에 담길 물건들을 정해서 라벨에 표시해두세요.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해진 자리에 물건들을 잘 담으면 서랍 정리 끝!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오늘 당장 해봐야겠어요. 가방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제 가방을 열면 쓰레기랑 필요 없는 것만 보이고 막상 필요한 건 못 찾겠더라고요. 가방 정리 방법도 서랍 정리랑 비슷해요. 일단 가방 안에 있는 걸 모두 꺼낸 다음 필요 없는 건 처리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다음 필기 도구들은 필통에 싹 담으세요. 프린트는 파일에 싹 담고요. 책들은 크기별로 일단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이제 가방 안에다 큰 물건부터 차곡차곡 넣으면 정리 끝! 이때 가방의 무게를 줄이고 싶다면 잠자기 전 다음날 학교 시간표를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아, 가방 무거운 거 싫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동군, 프린트 정리는 잘하고 있나요? 그게요. 파일을 사긴 했는데 무거워서 자꾸 학교에 안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 안에 온갖 프린트가 뒤섞여 버리더라고요. 얼룩 생기거나 찢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프린트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려면 받을 땐 최대한 간단히, 보관은 최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요? 일단 교과서나 노트로 프린트 주머니를 만드세요. 마지막 페이지 2장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뒤 입구 쪽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학교와 학원에서 받은 프린트를 안전하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챙겨놓은 프린트들을 집에 와서 파일에 넣으면 되죠? 파일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투명 홀더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공부할 때마다 꺼내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좋은 방법 같아요. 솔직히 파일은 무거워서 꺼내고 넣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프린트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홀더를 과목별로 나눠보세요. 또 학교용과 학원, 인강용을 나눠 놓고요. 이때 같은 과목은 색깔을 통일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 홀더 위쪽에 접착식 메모지로 과목과 용도를 표시하세요. 그리고 책꽂이에 학교용과 학원, 인강용 홀더 위치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관도 쉽고 공부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산 파일은 필요 없는 거예요? 클리어 파일은 프린트를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 때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프린트는 시험 끝날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복습이 끝난 뒤엔 홀더 안에 있는 프린트를 파일에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가방도 안 무겁고 프린트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팁 하나! 홀더를 이용하면 해야 할 일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3가지 색상의 컬러 홀더를 준비하세요. 과목별 폴더랑 구분되는 색으로요. 그리고 각 홀더에 언젠가, 곧, 오늘이라고 적은 라벨을 붙이세요. 신동군이 꼭 갖고 다녀야 할 건 오늘 홀더예요. 이걸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학교와 학원에서 숙제를 받으면 무조건 홀더 안에 넣으세요. 그런 다음 집에 와서 며칠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은 곧 홀더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들은 언젠가 홀더에 넣으세요. 오늘 홀더에 남아있는 일들은 잠자기 전에 모두 처리해서 홀더를 완전히 비우고요. 이렇게 하면 할 일을 놓쳐서 허둥거리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배운 걸 그대로 따라 해야겠어요. 제가 알려준 방법을 무조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사람마다 편하게 느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해본 다음 그 방법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신동군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아하, 재미있겠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책상과 학용품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학습 노트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입력해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또한 자료실의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오늘의 배움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랍니다.